자, 오늘은 중국 대련 2박 3일 패키지 여행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대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2박 3일 주말을 껴서라도 짧은 시간에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언어도 안 되고 여행 루트 짜기 힘들어서 패키지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정말 저렴하게 나오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59만 9천 원이에요. 근데 이 59만 9천 원이 항공료와 2박 3일 투어와 식사하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노쇼핑, 노옵션, 노팁 상품이라는 거예요. 보통 요즘에 중국 여행이나 아니면 다른 해외 여행 갈 때 패키지 상품으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쇼핑도 해야 되고 팁도 줘야 되고 옵션도 해야 되고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59만 9천 원의 상품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진짜로 노옵션, 노팁, 노쇼핑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중국 대련 2박 3일 59만원 패키지 직접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공료와 호텔부터 확인해 볼게요. 중국 남바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까 6월 21일 2박 3일 왕복 기준 1인 39만 6천원, 7월 14일 2박 3일 왕복 기준 1인 31만 700원, 호텔 예약 사이트 트립닷컴에서 6월 21일 조식 포함 니코 40만 3천원, 1인 20만 1,500원이죠. 7월 14일 조식 포함 샹그릴라 47만 5천원, 1인 23만 7,500원입니다. 그러면 항공료 호텔만 예약해도 1인 6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가이드, 차량, 식사, 투어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 64만원. 여기다 200명 한정으로 5만원 할인 쿠폰까지 적용하면 59만원에 가능한데 보시다시피 예약할 수 있는 날이 엄청 많아요. 미끼 상품도 아니란 소리죠. 심지어 49만원에 가능한 날도 몇 개 보이네요. 정말 이 금액대가 저렴한 건지 하나씩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공입니다. 해외 패키지 가격이 저렴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항공이죠. 출발 시간대가 이상하게 잡혀 있거나 경유거나 수화물 조건이 애매하거나, 하지만 이번 대련 패키지에 이용한 항공사는 중국 남바항공입니다.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항공사 중 하나로 저비용 항공사가 아닌, 그러니까 LCC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같은 정규 항공사입니다. 직항으로 인천에서 오전 11시 15분 출발, 다롄에 11시 40분 도착, 다롄에서 오후 14시 출발, 인천 16시 15분 도착하는 황금 시간대로 운행하며 무료 소화물도 23kg까지 가능합니다. 비행시간 자체도 1시간 30분 정도로 짧아 2박 3일 해외여행지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 부모님 또는 아이들과 해외여행 갈 때 비행시간이 너무 길면 시작부터 피곤해지는데 대련은 그런 부담도 없어요. 짧은 비행시간이지만 간단한 기내식도 나오고 좌석도 넓은 편이라 드라마 한 편 보면 바로 도착합니다. 뭐 비행시간이 제주도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하니까요. 두 번째, 가이드 및 차량입니다. 대련 도착 후 현지 가이드님과 바로 미팅이 이어지고 단체 인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8명 내외면 나온다는 18인승 콤비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물론 인원수가 더 많아지면 대형 버스가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노쇼핑, 노옵션, 노팁이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사할 때 맥주나 소주 먹은 거 말고는 추가 금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 오면 기본으로 다 한다는 그 흔한 마사지 받겠냐는 말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돌아갈 때까지 엄청 친절하시고요. 세 번째, 호텔입니다. 숙소는 니코 호텔 또는 샹그릴라 호텔 중 예약 상황에 따라 한 곳으로 배정된다는 거예요. 기본은 샹그릴라로 배정이 되지만 7, 8월 성수기 때는 아무래도 호텔 객실 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니코 호텔로도 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두 곳 다 전부 다 다녀왔으니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니코 호텔을 보면 전체적으로 도시명 호텔 느낌이 있습니다. 객실은 화려한 리조트형 숙소라기보다 도심에서 안정적으로 머물기 좋은 호텔에 가깝죠. 침구, 욕실, 위치를 봤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고 객실도 진짜 넓었습니다. 뭐 짧은 일정이라 호텔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지만 수영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피트니스 센터도 있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고요. 특히 수영장은 구명조끼나 키판도 준비되어 있어 물놀이 하기 좋았지만 수심이 1.85m 정도로 깊은 편이니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1층에 로선 편의점이 있어서 저녁에 주전부리 사 먹기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조식이 진짜 맛있어요. 일본 체인 호텔이라 그런지 조식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납니다. 바로 구워주는 스테이크도 있고 수탉 국수도 있어서 아침 조식 시간이 정말 즐겁더라고요. 한국어 가능한 직원분도 있고 영어도 가능해 소통에도 문제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은 샹그릴라 호텔. 브랜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텔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객실은 니코보다 조금 작은 감은 있지만 확실히 세련됐고 침대 컨디션도 개인적으로 더 좋았습니다. 부대시설로 넓고 깨끗한 PTS 센터와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행 와서 PTS 센터를 얼마나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신 시설로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었고 수영장 역시 넓고 쾌적하게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키즈풀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편의점도 호텔에서 코너만 돌면 보이는 샹그릴라 레전스 1층에 있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샹그릴라 역시 조식이 어마어마합니다. 5성급 호텔답게 고급지고 맛있어요. 숱하면은 물론이고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어 야, 그 호텔 먹을 것도 없고 맛도 없더라 이런 말은 절대 안 나오죠. 두 곳 다 방문해서 숙박까지 해본 제 입장에서는 샹그릴라의 고급스러움, 니코의 편안함이 좋았는데 개인적으로는 니코가 더 끌리긴 하네요. 네 번째, 식사입니다. 중국 패키지 여행에서 호텔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식사죠. 아무리 항공편이 편하고 호텔이 좋아도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여행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대련 여순 2박 3일에서는 식사도 굉장히 중요한 검증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조금 특이했던 점이 보통 2박 3일 짧은 패키지 일정에서는 한두 끼 정도만 특식으로 넣고 나머지는 일반 단체식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사 구성이 전부 특식 중심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샤브샤브, 성게만두, 삼겹살, 동북요리 그리고 여행 중간에 버블티 1인 한 잔까지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름만 보면 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검증형 컨텐츠니까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죠. 실제로 먹었을 때 괜찮은지, 한국인 입맛에 맞는지, 부모님 세대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가격대 패키지에 납득할 만한 구성인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샤브샤브. 중국식으로 보면 훠궈에 가까운 메뉴인데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따뜻한 육수에 넣어 먹는 방식입니다. 저는 중국 패키지에서 샤브샤브가 들어간 건 꽤 괜찮다고 봤어요. 개인 냄비로 본인 취향에 따라 매운 마라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라를 넣어 드셔도 되고 마라가 싫은 분들은 뽀얀 국물에 샤브샤브로 드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구성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고 맛도 뛰어나 국내 샤브샤브 맛집보다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식사였어요. 두 번째 특식, 성게만두. 이건 바다를 끼고 있는 대련이라는 도시에 지역 색깔이 들어간 별미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엄청 맛있다라기보다는 성게만두가 이런 맛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메뉴죠. 하지만 패키지 식사에서 이런 지역 특색이 있는 메뉴가 들어간 건 좋은 것 같아요. 여행지에 왔으면 그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쯤은 있어야 그 여행이 더 기억에 남으니까요. 잘 아시다시피 성게가 비싸잖아요? 많이는 아니고 인당 2점이라 아쉬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푸짐한 음식들이 다양하게 나오니 식사하면서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습니다. 세 번째 특식, 삼겹살. 이 메뉴는 어느 해외 지역을 가든 패키지에서는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특식인 것 같아요. 중국 여행 중 계속 현지식만 나오면 입맛이 예민한 분들은 금방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삼겹살처럼 익숙한 메뉴가 들어가면 식사 만족도가 확 올라가죠. 특히 부모님과 함께 가는 여행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해외여행 나가도 한 끼 정도는 익숙한 메뉴가 나오면 그래도 먹는 건 편하네 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물론 한국에서 먹는 삼겹살 맛은 아니지만 이번 일정에서 삼겹살은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 든든한 한 끼 역할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좋아하는 맥주와 제가 좋아하는 소주도 별도로 주문해서 먹었고요. 네 번째 특식, 동북요리. 대련이 있는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동북요리는 이 지역 특유의 푸짐하고 진한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현지식이죠. 중국 음식이라고 해도 지역마다 맛이 다 다릅니다. 특히 동북요리는 비교적 양이 푸짐하고 중국 북방 지역 특유의 든든함이 있어요. 한국에서 먹어봤던 익숙한 음식이 많아 부담이 없고 무엇보다 중국 현지 음식을 한번 경험해봤다라는 의미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죠. 이 여행은 고급 미식 투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59만원으로 항공 포함 패키지 안에서 지역 특색 있는 음식까지 경험할 수 있는 구성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동북요리까지 포함된 건 꽤 괜찮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했던 점이 바로 버블티 1인 1잔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사실 버블티 한 잔이 엄청 큰 혜택은 아닐 수 있지만 여행 중간에 이런 작은 포인트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또 확 달라지니까요. 특히 중국에서 맛보는 버블티는 한국에서 마시는 것과 또 다른 여행의 재미가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행지. 원래 일정표상으로는 첫날 대련 시내관광, 둘째 날 여순 역사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날 비가 와서 현지 상황에 맞춰 첫째 날 여순 일정을 먼저 시작했어요. 대련이 바다와 도시, 이국적인 풍경의 여행지라면 여순은 역사와 기억의 장소죠.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여순은 그냥 중국의 한 지역으로만 보기 어려운 곳입니다. 여순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길을 따라가는 역사 여행이니까요.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여순 기차역을 통해 압송되었습니다. 여순 관동법원은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고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은 장소죠. 그리고 여순 감옥은 그가 마지막 시간을 보낸 곳이자 1910년 3월 26일 순국한 역사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는 가이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보면 오래된 건물, 낡은 거리로 보일 수 있지만 배경을 알고 보면 전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순 일정에서는 가이드 설명을 잘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이 패키지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이니까요. 부모님 세대와 함께 가거나 아이들과 역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번 여행에서 여순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첫날 여순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 둘째 날 대련은 다시 여행의 밝은 분위기를 살려줬던 것 같아요. 먼저 동방수성, 이곳은 사진 찍기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유럽풍 건물과 물길이 어우러져 있어서 중국에서도 유럽 느낌이 나거든요. 2박 3일 패키지 일정 안에서 가볍게 산책하고 사진 남기기 좋은 코스입니다. 아, 우리가 해외여행을 왔구나, 이런 느낌을 제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다음은 성해광장입니다. 대련을 대표하는 장소 중 하나로 넓은 광장과 바다, 도시 풍경이 함께 펼쳐져서 대련이라는 도시 규모가 몸으로 느껴집니다. 아, 성해광장 굉장히 넓어요. 넓다는 건 사진 찍기 좋고 시원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오래 걸으면 피곤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특히 부모님과 함께 가신다면 무리하게 전체를 다 걸으려고 하기보다는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보고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패키지 일정에서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주요 지점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중국 여행이 처음인 분들에게는 확실히 편하죠. 이번 투어에 연화산 전망대도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전동카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은 화창한 날씨만큼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전동카에서 내려 잠깐 계단을 올라가야 하지만 케이블카와 바다의 이색적인 조화, 그리고 길목의 귀여운 사슴까지 눈과 마음이 즐거워 전혀 힘들지 않은 코스죠. 또 시원한 전망대에서 대련 시내를 쫙 내려다보는 멋진 경험도 할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거리는 엄청난 대형 관광지는 아니지만 대련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가볍게 느끼기 좋았습니다.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가져가면 아쉬울 수 있지만 일정 중간에 들어가면 도시의 결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장소가 되죠. 또 러시아 거리에서 유명하다는 대련 요거트와 130년 전통의 보드카 커피도 마셔주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으니 한번 느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전차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와, 이런 전차가 아직도 운행한다고? 싶지만 대련이 아니면 이런 장면을 만나기 쉽지 않으니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사진 한 장과 함께요. 대련의 낮이 바다와 광장이 시원한 도시라면 대련의 밤은 조명과 건축물이 어우러져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성해광장은 낮에도 웅장하지만 밤에는 바다와 조명이 더해져 대련의 규모와 도시 감성이 더 크게 느껴지죠. 마지막으로 100년이 넘는 건물이 9개나 몰려있는 대련 도심의 중심부에 있는 중산광장의 낮과 밤까지 대련에서의 이국적인 2박 3일 여행을 파파트리블이 직접 검증해봤습니다. 항공, 호텔, 식사, 관광, 가이드까지 모두 포함된 조건으로 노쇼핑, 노팁, 노옵션입니다. 여기에 파파트리블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200명 한정 5만원 할인 쿠폰을 적용하면 1인 59만 9천원으로 이용 가능하죠. 최저가 1분 날짜는 49만원에도 가능하고요. 요즘 국내 여행도 2박 3일 제대로 다녀오려면 숙박비, 식비, 교통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이 59만원이라면 지금이 기회죠. 바로 계산기만 두들겨봐도 답 나오니까요. 거기다가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는 100만원이면 3만원, 200만원이면 5만원 청구 할인도 추가로 가능하고 특별 이벤트로 대련 2박 3일 여행을 결제하시면 추첨을 통해 과일바구니 5팀과 여행지원금 10만원 2팀도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